2019년 3월 28일 이진원의 저스트 모먼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슬로건이었습니다. 문 대통령, 대통령이 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따름입니다. 7명의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청문 보고서가 전원 채택 불발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질타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별로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북한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저는 잡았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김연철 후보자를 향해서 북한 인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5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라 하자 김 후보자는 동문서답을 했다고 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통일과업을 달성해야 되는 장관입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통일과업을 완수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국민이라면 당연히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포르쉐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조 후보자의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을 하면서 포르쉐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있다는 부분이죠. 국민들은요, 장관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우리와 같은 서민처럼 그렇게 같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 연구개발비 이용해서 아내와 함께 자녀들 보러 미국으로 향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학자금을 대는 게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연구개발비를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겠죠.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키워드는 25억 원의 차익입니다.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을 정도인데요.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25억 원의 차익을 내는 것, 정말 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되실 분이 이런 부동산 재테크를 했다고 하니 어떻게 국민적인 입장으로서 국토부 장관을 맡기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국토부 장관에 가면은 몇백억 원대 차익도 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키워드는 토익 성적입니다. 기간이 만료된 토익 성적표를 가지고 이 문 후보자의 자녀가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눈 감아줬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향후 밝혀져서 직위를 상실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그냥 넘어갔다는 부분입니다.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 후보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속해 있었다고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문 후보자의 자녀가 속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 아니겠습니까? 박양호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키워드는 6,500만 원의 세금 포탈입니다. 증여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청문회 잣대가 강해지자 청문회 직전인 그 전날 6,500만 원의 세금을 냈다는 부분입니다.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더라면 엉거주춤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 자체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박영선 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키워드는 공수 혼란입니다. 박 후보자 어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개인적인 이유에서 제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자녀와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개인 동의서를 받기 어려워서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관 후보자의 직계 존속까지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 하십니까? 게다가 황당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 이 수세를 모면하기 위해서 김학의 사건을 여기다 끌어들였다는 부분이죠. 김학의 사건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향후 다른 곳에서 다퉈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데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것을 유야무야 하려는 그런 행동, 후보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해당 청문회가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라는 것을 망각하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태를 모면하려고 하시기 이전에요,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키워드를 보자면 16억 원의 차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세 차익을 16억 원 정도 봤다는 이야기였죠. 이런 부분 국민적인 여론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관으로서 결격사유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줄곧 이야기해왔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사미사들은 이라는 이야기죠. 장사미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서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사미사를 이야기하시는 문 대통령이 이번에 내각에 입각시키려고 하는 후보자 7명을 보면 장사미사들이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을 보면은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말씀으로는 장사미사를 이야기하시지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썼던 슬로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슬로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라를 입맛에 맞게라는 말이죠. 대통령이 지금 수세에 몰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세를 타파하기 위해서 자신을 친이해질 수 있는 친이대 같은 장관들의 입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진원의 저스트 모먼트 주제는 장사미사는 이해 못할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들로 잡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